이거 맞나? 예, 그래서 내가 분포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데이터들이 이제 점점 그 분포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포가 노멀 분포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진 하나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샘플링을 하면 그게 다 노멀 분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사진이 있으면 픽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픽셀들의 분포가 픽셀들의 분포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강아지 사진이었다 가정을 하면 이 강아지 사진이 가진 어떤 이 픽셀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픽셀들 값을 내가 매저를 해야 돼요. 그죠? 매저를 해야 내가 샘플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매저를 하기 위한 디멘전이 필요하죠. 어떻게 어떻게 디멘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멘전을 내가 매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진을 갖다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거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사진을 우리가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진 파일을 어떤 디멘전으로 우리가 매저를 해놔야 돼요.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샘플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갖고 있는 디멘전들이 있죠. 일단 뭐 있어요? 좌표, 코디네이션 있고, 좌표 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좌표 값이 있고 좌표값만 있다고 치면 이미 게임 끝났죠. 그러면 안에 있는 값을 그냥 0일로 본다고 치죠. 그럼 좌표값만 나오겠죠. 그러면 x값하고 y값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 두 개가 나오고. 그럼 내가 만약에 해당 샘플이 이 해당 코디네이트의 위치, 얘가 어떤 분포를 가질까? 노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강아지 모양인데 이게 무슨 노말이야? 근데 왜 이거 내가 만약 샘플을 여기 샘플 갖고 온다고 쳐요.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뭐지 따는 때 몰라요. 나는 지금 내 강아지 사진에서 갖고 왔다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자, 그럼 코디네이트 값이 이렇게 칩시다. 만약에 15, 7, 30, 3, 15, 24, 7, 뭐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갖고 왔다고 쳐요. 얘네들이 어떤 분포로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샘플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전체에 이 사진의 민 값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분포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샘플링을 쭉 해서 우리가 민 값을 계산할 수 있죠. 민 값이랑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계산 값이 내가 지금 100픽셀을 가져오는 거하고 내가 100픽셀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 또 내가 만약에 독립된 100픽셀을 가져오는 분포들하고 민값이랑 얘랑 이걸 해보면 얘의 민값이 있을 거고 얘 분산이 있을 거예요. 얘의 민값이 있을 거고 얘 분산값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노멀 분포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한번 합시다. 이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통계 쪽에서는 되게 당연한 얘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 쓰는 건데 이게 왜 당연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설명 잘 되어 있는 걸 갖고 올게요. 그래서 내가 이 분포 있죠. 이 분포의 민값이랑 분산을 보면은 결국은 이 분포들은 이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그래서 내가 민값이라는 건 결국 여기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되는데 이 분포가 내가 이 나머지 떨어진 애들이죠. 이 나머지인데 이 다른 샘플들의 분산들 있잖아요. 이게 노멀 안에 들어간다니까. 노멀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증명을 할게요. 이거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 인턴 시험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얘도 똑같이 얘도 이 그룹에 민값이랑 분산이 있는데 얘도 어떤 얘의 민값이 있을 거고 얘의 분산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샘플이 우리가 뭔지 몰라요. 분산이 뭔지 모르니까 이 원래 모집단은 뭔지 모르지만 가져와서 우리가 이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을 한 값들을 갖다가 분산, 저기 미나 분산, 저기 디비에이션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 노말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실제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인 거지. 실제로 모집단이 그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상장의 내용을 돌아가서 상장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포를 알고 있다면 그냥 ML을 취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분포를 모르는 상황에서 ML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ML이라는 건 Maximum Likelihood인데 Likelihood가 어떤 원래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3장에서는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면 모수라는 게 뭐예요? 모수적 방법이라는 건 우리가 분포를 알고 있는 거죠. 모수의 분포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포를 모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분포를 모를 때는 우리가 모집단, 그러니까 모수의 분포를 모수를 모를 때는 모수의 이제 확률 분포를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수업 들었어요? 봤어요? 저도 지난주 수업? 보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 가만히 있는 위치에서 통신 탑에서 신호를 보내요. 0이랑 1을 보내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0이랑 1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1000번 때리면 된다 했잖아요. 그냥 1000번 계속 보내. 1만 1000번을 계속 보내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때 얘가 지금 1을 1000개 보내. 내가 받았던 데이터를 보니까 분포가 어떻게 나와. 그럼 1을 보냈을 때 분포는 어떻게 되겠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1000번 보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분포는 몰라요. 내가 채널을 어떻게 통과해서 이 신호가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1000번을 때려서 보내요. 그 얘기 뭐냐? 모르니까 그냥 때려보겠다는 거지. 1000번은 때려. 값도 내가 왜 저랬을 거 아니야. 이걸 뭐 t라고 하든 t라고 하든 때려요. 그러면은 어떤 내가 측정된 값들이 있겠죠. 측정된 값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무작위로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이 쌓이면은 어떤 분포의 수렴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걸 비모술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때려보는 거예요. 그거의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히스토그램이고. 히스토그램 한번 봅시다.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아 링크 보내드리는 거 보셨어요? 나이브 베이지아? 예, 그죠. 나이브 베이지아는 결국 그거예요. 내가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샘플링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어디서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레이블이 있어야 내가 이제 뭐 메저링이 가능하고 뭐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예로 다시 돌아가면 통신탑에서 나한테 신호를 보내줄 때 뭘 가정했어요? 서로 양측, 서로 모르지만 뭘 가정했어요? 내가 1을 1000번 보내겠다는 걸 가정을 했죠. 그러면은 이미 내가 사전 확률을 저쪽에서 고정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사전 확률을 아는 거지. WI가 지금 1로 고정을 해놓고 1000번 보낼게 한 거예요. 그럼 확률이 나는 단일 시간 안에 그냥 PW, 그러니까 P1이 그냥 1이에요, 확률이. 이해돼? 1000번 동안 확률이 1만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게 프라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사전 확률. 이 사전 확률을 내가 알고 있어야, 이 사전 확률을 알고 있거나, 이게 가정이 돼야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사전 확률을 모르는데 내가 교집합을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는 사전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몫을 모르니까 이 사전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그냥 민값을 그러니까 민값 찾는 거예요. n을 많이 늘려서 샘플링을 우지게 하는 거지. 샘플링을 왕창 해서 내 샘플 스페이스를 넓혀 놓으면 그게 모집단을 따라간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 확률은 일반적으로 통계적 방법으로 찾습니다.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신 시스템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통신 시스템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0과 1을 어떻게 맞춘다고 했어요. 사전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죠, 그죠? 사전에 분모의 스케일러 들어가잖아요.
뭐 스케일러로 또. 보면 스케일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뭐 WI가 W1일 수도 있고 W2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WI의 모든 레이블들의 확률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면 스케일러니까 삭제가 가능하잖아요. 보통 통신 시스템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랑 1을 보내는 확률을 그냥 0.5로 다 맞춰버려요. 거의 0.5로 다 맞춰버려요. 그러면은 사전 확률은 사실 필요 없어지는 거지. 내가 뭐 보낸지 몰라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결국은 거의 균등하게 온다 라고 가정하면 나는 그냥 이제 샘플링만 하면 된다. 그죠? 샘플링만 하면 원래 모수를 그러니까 이 원래 분포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무식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라이클리후드의 저걸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비모수적으로 살 수도 있고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일반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막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보면은 이런 이 기본적인 이 피처에 대한 이 본질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 예전에 이 만들어놨던 이 모든 이 패턴 레코그니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근간을 최근에는 이걸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현업에서는 점점 이걸 이제 안 하고 그냥 샘플링의 양을 미친 듯이 늘려서 진짜로 모수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래서 이 피처를 찾아내고 클러스팅을 하는 모든 과정 자체를 사실 모든 과정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퍼셉트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멀티 퍼셉트론 레이어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레이어. 그러니까 이건 그 책 보셨죠? 그 타리크 책 보셨죠? 타리크 책 찾았어요? 타리크 책 사셨어요? 타리크 책 그때 안 사셨다고요? 사셨다고 안 샀죠? 맨날 수포자도 포기하는 대여해서 봐도 돼요. 학교 있거든요. 그거는 하루만 빌려도 돼요. 그 일주일만 다 읽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맘먹고 일요일날 잡으면 하루 만에 더 볼 수 있어요, 그 책은. 내용도 잡고. 그 고등학교 미분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그 책을. 근데 거기 보면 결국은 MLP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걸 하는 거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과정 전체에서 지금 나중에 나올 거야. 나중에 해요. SBM 하면서 나올 건데 결국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퍼셉트론의 다층 구조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니어 시스템이고 결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계산 툴은 컴퓨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다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런 트렌드가 좀 사라지긴 해요. 사라지긴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이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느냐. 우리가 결국은 모델을 잘 세우고 데이터가 왕창 많은 게 장땡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지금 이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사들 있죠.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포캐스팅이랑 이제 리그레이션으로 사실 귀결이 돼요. 모든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이 레벨이라는 게 결국은 포캐스팅에서 나와요. 지금 윤경 씨가 다음 주에 쿠팡으로 우유를 살 확률 80%로 나와요. 90%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빨리 땡길 수 있냐에 따라서 윤경 씨 집 주변에 가까이 있는 쿠팡 로켓프레시 차에다가 실을 수 있도록 해당 물류센터에다가 그 우유를 갖다 놓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를 내가 이 사람 이번 주에 혹은 앞으로 3일 후에 이 사람은 80% 확률로 우유를 주문을 할 거예요.
근데 주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가 확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코스트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레이블이 원래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밥을 안다고 하자. 이 사람 원래 우유를 주문을 할 사람이야. 근데 나는 우유를 주문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혹은 뭐 그래서 우유를 주문했으면 그 코스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은 우유를 주문할 거야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우유를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창고에 있는 애는 로스가 되는 거죠. 로스율도 계산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3일 동안 윤경 씨라는 고객에서 나오는 이 수익이 계산이 돼요. 그럼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예측이 되는데, 그럼 노나간사가 될지 안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빌려붙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NLP, 멀티레이터 프로젝트로 기반에 이 모델 이상으로 지금 포커싱을 잘하는 게 없어요. 리그레이션을 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주어진 확률이랑 주어진 샘플 공간 안에서 없으니까 지금 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얘기 좀 돌아가는데 이런 포커싱 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를 처리를 하고 이거를 실제로 시장에 다 갖고 갈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돼요. 제가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독특하니까 또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경쟁을 못하게 막아요. 저는 점점 우리나라가 자유경쟁 시장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걱정인데 자동차 시장도 그렇고 그때 저 테슬라 말씀드린 적 있나? 4개월 동안 뭐 그 얘기한 적 있나? 다음 얘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점점 자유시장 경제에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게 좀 우리나라 좀 유니크하긴 그래요. 유니크해서 그래요. 영어도 잘 못하지? 언어는 단일 언어 쓰지? 여론이나 어떤 그 전체 이 모집단 확률을 조작하는 것, 이게 뭐 인플레이션 하는 것도 쉬워요, 사실. 조절하는 것도 쉽고. 그러면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러면 장사가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 우리나라 환이 아직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건데 점점 그게 좀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달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네이버나 뭐 쿠팡은 좀 다르죠. 어쨌든 쿠팡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제가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 중에 뽀아이즈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나라는 다른데 가지고 있는 기치의 이 나라의 어떤 그 근간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페어 트레이딩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고 지네들끼리 무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돌려요. 그러면은 근데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그 나라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 어떤 유전자 풀이 다르죠. 그러면 예측이 서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서로 모든 다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글로벌 회사밖에 없어요. 해당 로컬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작정하고 구글이 뉴질랜드 먹겠다, 작정하고 호주 먹겠다, 작정하고 한국 먹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못 이긴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가 이미 말해줘야 돼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진짜 모수에 근접할 수 있다고.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대한 모델들은 이미 걔네들이 드라이브를 할 거고. 근데 그럼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진짜 만약 모든 게 그게 다 도미넌트 한다고 치면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점점 이제 이 짓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코딩하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런데 제가 아직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런 게 돈이 되려면 실제로 돈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소프트 파워가 가지는 레버리지의 취약점은 소프트웨어는 쉽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 걸 쓰고 있다가 다른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레버리지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레비뉴의 근간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도 같이 있다고 봐요. 이거가 되게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애플이에요. 애플이 소프트웨어로 지금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애플이 강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 주가가 아직까지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애플은 물건을 갖다 팔아요. 실제로 내가 만약에 애플 쓰다가 안드로이드 쓰고 싶어요. 그럼 난 어떻게 이거 처분하고 실제 물건을 처분하고 실제 물건을 사야 돼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해 감가상각이나 기회비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고객이나 시장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돼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차나 혹은 뭐 이제 수많은 IoT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실제로 이런 예측 모델들을 망쳤네. 어쨌든 예측 모델들을 실제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저는 장비를 찍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뭔가 찍어야 돼. 그래야 장사가 될 건데 뭔가 찍어낸 이 조그만 장비에서 최소한 뭔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거대한 이 모델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갖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점 삼성이니 뭐니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AI 같은 거를 돈 되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진짜로 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AI 그 모델을 칩에다 박잖아요. 전화기에다 박아요. 이게 시작인 거고 이제 그것만 떼가지고 뭐 책상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책상에 몇 명이 앉아 있느냐. 내가 만약에 이런 거지. 수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그 자리에만 앉아. 그러면은 내가 수업을 할 때 이 화면을 어디다 배치하고 마이크를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통계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극장을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로 어디 앉아서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럼 의자에다가 다 뭐 센서 같은 거 갖다 놓는다. 그 사람이 앉아갖고 뭐 얼마나 하느냐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면 그런 걸로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장비에서 최소한의 어떤 이런 이 전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뭔가 저런 걸 할 수 있을 거고 또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아무리 소프트웨어 파워가 커지고 그런 알고리즘이 점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결정론적인 어떤 그 모수 추정의 원칙을 벗어난다거나 그걸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하고 데이터 샘플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결국 언제까지 사람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든 사람이 한다고 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 결정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럼 그 결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가 만약에 그 결정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 필요 없어요. 기계가 할 거예요. 근데 디시전 메이킹을 사람이 한다는 가정하에는 그 인사이트를 사람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앞으로 예산을 어디다 할 거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사람이 결정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빙빙 돌아가는데 어쨌든 베이지언 분류에서의 학습이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훈련 집합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게 훈련 집합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수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샘플링한 데이터셋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셋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아까 미인값이랑 분산이 있는 거고, 어떤 이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수를 결정하는 그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맞아. 이게 빨리 가긴 할 건데, 어쨌든 이 파라미터를 찾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머리에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파라미터를 튜닝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란 게, 그러니까 기본 컨셉이 이건 거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놓은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수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ML을 한다거나, 모수를 몰라. 어떤 분포인지 모르겠고, 일단 그러면 샘플은 많아. 그럼 샘플로 그냥 때려 박는 방식이 있는 거고, 또 이 두 개를 적절히 혼합했다기보다 이게 두 개의 어떤 이 EM이란 게 Expectation Process하고 Maximization Process를 나눠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갈 건데, 이게 굉장히 좀, 개념 자체는 되게 쉬운데, 이거 증명하는 수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가우시안 믹처 모델을, 이 디리버티브를 갖다가 증명을 하는 거라. 그래서, 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포가 단일 분포다. 단일 분포가 아니야. 단일 분포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포가 하나의 확률 분포 모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져. 그럼 얘는 어디 분포에? 어느 분포에? 방금 했잖아요. 이항 분포에 수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전 던지는 게 아니라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 이항 분포 두 개죠.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인가? 정말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던질 때 이 팔에 던지는 거에 전혀 영향이 없을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 동전 3개씩 던지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모이잖아, 결국은. 내가 이걸 던짐으로 인해서 얘를 던지는데 힘이 바뀌니까 서로 연관이 생기죠. 그런 거를 단위 모델이나 그런 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믹처 모델로 가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문제 해결이 달라요. 일단은 단일 분포다. 분포가 모수의 분포가 확률 분포가 하나다. 그럼 x가 연속이냐? x가 연속이면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예. 왜냐면 미분값이 있을 거니까. 그죠?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미분할 수 있으니까. 모수 분포를 따를 거고. 그죠? 그럼 이 모수 분포를 내가 이 모수적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전 확률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프라이어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이제 MAP를 쓰면 됩니다. 혹은 아니면 모르면 아까처럼 이 확률을 고정시켜 놓고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ML을 쓰는 겁니다. MAP는 딴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 PI 있죠. 서로 다른 PI 있잖아요. 이 서로 다른 PI의 확률, i가 1부터 n까지 해서 PI의 확률을 다 그냥 여기다가 가중치를 곱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차이 없어요. 이걸 여기다 곱하는 것밖에 없다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연속이면 이게 아니라 연속이면 전체 i죠. 전체 i고 DW 이렇게 미분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수 분포를 따르긴 하는데 원래 내가 분포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수 분포가 연속도 아니 x가 연속이긴 한데 내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2차 시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안 떨어져. 그러면 일단 내가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창에 그 윈도우라고 하는데 얘 아니면서 이제 파전창 이게 KD라고 해서 K density estimation이고 여기는 KNN이라고 해서 K near neighborhood라고 해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있는데 가보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이건 사실 이건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히스토그램 뭔지 알잖아요, 그죠? 네. 데이터가 왕창 많으면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죠? 여기 보면 구간으로 나눠놨죠. 히스토그램은 그러니까 x가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일단 히스토그램으로 쪼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을 쭈루룩 가져가는데 샘플을 막 우리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샘플을 보니까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얘 매저가 있을 거예요. 매저 값이 있을 거고 얘 매저 값이 있겠죠. 얘 매저 값이 있을 거고 전압 값이 될 수도 있고 풍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될 수도 있고 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저 여기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값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죠? 값들이 쭉 있을 건데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봐봐요. 내가 샘플할 때마다 그 값을 내가 만약에 1000번 샘플을 했어요. 그 1000번 샘플의 값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함수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까 어떻게 볼까? 내가 만약에 어떤 한 반 애들의 키에 대한 분포를 알고 싶어요. 예, 반 안에 있는 애들의 키에 대한 분포를 알고 싶은데 그 분포가 내가 어떤 분포로 떨어질지 내가 식으로 내가 계산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모수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봐요. 그러면 파라메트릭 접근이 가능하면 내가 그 파라메타만 찾으면 되잖아요. 식 안에 무슨 값이 들어가든 내가 확률 값은 어차피 내가 주어진 x 값이니까. 근데 그 파라메타만 알면 사실 어떤 학생이 오더라도 어떤 학생이 키더라도 내가 값을 다 정해줄 수 있고 그 해당 확률을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이 없다고 가정하면 내가 어떤 학생의 이 키를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무한한 학생들의 키를 내가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나눠야 돼요. 어떤 구간을 쪼개서 이 그룹핑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저걸 밴드위스라고 해요. 이거를 어느 폭만큼 내가 볼 거냐 하는 걸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히스토그램의 이제 이 덴시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개로 나올 수도 있고 20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불연속 구간은 이제 왼쪽이 더 적고 불연속 구간은 오른쪽이 더 많긴 하겠죠. 그죠? 복잡도의 문제인 거긴 한데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이 몇 구간으로 나눴냐가 사실 히스토그램 입장에서는 이게 디멘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디멘전이 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 나는 키만 내가 매저를 하고 있는데 키를 어느 구간에다 집어넣을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행렬로 쓴다고 하면 전체 키는 한 열로 쭉 써지는 게 아니죠. 만약에 디멘전이 하나다. 그냥 나 키 그대로 보겠다. 그러면 키가 하이트죠. 그럼 H1, H2, H3, H4 이렇게 쭉 나갈 건데 이렇게 하면 단일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베런스도 없고 내가 이거 뒤집어서 그냥 내적 곱할 수밖에 없잖아. 각 애들의 관계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냥 내적이나 외적으로밖에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디멘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H1인데 이거 H 값을 보는 게 아니라 디멘전을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행을 요 구간 애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m 30에서 1m 40 애들. 애들의 샘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옆에, 그 다음에 140에서 150 애들. 그 다음에 뭐 얘는 그렇게 A 알파, H 베타 1, H 베타 2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고. 그럼 H의 디멘전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디멘전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그냥 콘주게이트나 오토 코베리언스 행렬만 구해도 전체 분포를 내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설명이 좀 바보 같은데 이해돼요? 대충 감은 와요? 감만 오면 돼요, 사실. 어쨌든 저 구간 나누는 게 디멘전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샘플이 S개가 있는데 그거를 D개로 쪼갠다고 하면 각 샘플이 만약 10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총 샘플이 10개가 있는데 10개를 D 디멘전으로 쪼개요. 그럼 내가 만약에 3구간으로 쪼갰다. 그러면 해당 10개 애들, 한 샘플 10개 애들이 한 구간당 10개씩, 한 3구간에 한 구간당 10명씩 있는 거니까 식이 저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차원이라는 게 왜 저기다 차원의 저주라고 써놨냐면 차원의 저주라는 게 저번에 제가 랭크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랭크?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주어진 샘플이 내가 만약 샘플을 수집을 해요. 샘플 1, 2, 3 이렇게 1, 2, 3이라는 샘플을 이렇게 샘플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샘플링을 하는데 2, 4, 6 이런 샘플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샘플을 했는데 3, 6, 9 이런 데이터를 매저를 했어요.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전부 다 독립이,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 보면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그냥 2를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독립된 값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이거를 랭크로 찍어보면 그냥 랭크는 1로 나옵니다. 왜냐면 얘 전부 다 지지난 시간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거 기억나요? 다음 시간에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데이터 드린 거 봤어요?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게 내용 나가는 것보다는 개념 보고 일단은 넘어갑시다. 제가 다음 시간에 쓰는 방법은 달리 할게요. 그래서 D라는 게,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에서는 구간 나누는 게 차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사실 차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는 거고, 뭐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랭크 자체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가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간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구간 안에 떨어진 애들은 다 같은 값으로만 얘기가 되잖아요. 요 구간 안에 떨어진 애들은 다 요 랭크 안에만 떨어지잖아요. 이걸 얼마나 넓히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샘플들이 그냥 다 이 랭크 안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다 다른데 다 다르니까 구간을 다 쪼개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넓힐수록 해당 여기 있는 디멘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값들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ikelihood는 뭐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likelihood는 결국 지금 옆에는 이제 노말 분포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그죠? 예. 저 노말 분포가 아니라 저 파라메타 세타 저 대문자 세타가 파라메타로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자 세타 1, 세타 2에 따라서 해당 두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내가 밑에 보면 내가 샘플링한 x들이 있죠. 이 x들의 각각의 값들을 이 값들이 실제로 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지금 x라는 게 매절했다는 경우는 어떤 내가 디멘전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디멘전 기준으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값들을 전부 다 곱하는 거죠. 다 곱해. 네. 다 곱해서 최대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왜냐하면 x가 지금 내가 확률을 모르잖아요. 그 확률을 그냥 파라메타 x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p의 p의 x 기분 파라메타로 두는 거죠. 그게 ML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값은 있는데 이게 원래 뭐였는지 모르니까 보낸 값이 어떤 확률이었을까를 알고 있으면 그거 곱하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매저 값을 맥시멈 하잖아요. 그럼 익스펙션에서 알 수 있는 거. 그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ML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게시판에 좀 써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ML만 갖고 ML이랑 MAP만 갖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뒤에 내용들이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엄청 이런저런 내용이 많은데요. 이 내용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몇 개에서 다들 파생되는 어떤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이게 선형대수가 사실 기초가 되고 선형대수에서 이제 확률을 조합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진도였다 좀 막 집착했던 것 같은데 책 진도를 그냥 무시를 하고 기초를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면 사실 나머지는 스스로 하려면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수업 끝나고라도 뭐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냐 공부하는데 모르겠다고 여쭤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할 수도 있겠네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좋은 그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특별 있나? 그림을 볼까? 한글대로 나오네. 지금 여기 한글이구나.
아, 이거 맞아. 이 책 이거 봤어요, 저도. 예, 이거 되게 이 사람 블로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것 같은데 보내드렸나? 이 사람 거 안 보내드렸나? 예, 제가 붙여드릴게요. 제가 찾다가 제가 설명 잘 돼 있는 거 찾다가 이 사람 거 봤는데 이 사람 설명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ML이라는 게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라는 게 라이클리우드라는 게 그림 다 똑같잖아요, 그죠? 책에서 갖고 온 거 똑같잖아. 이 책도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 제가 이래서 영어 공부하라는 거예요. 소스는 한국 게 아니야. 소스는 한국 게 아니야. 다들 서로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다 그래요. 동양 사람들 다 이렇게 서로. 여튼,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스를 찾아가려면 영어를 해야 돼요. 예. 소스가 영어가 아닌 것들도 결국은 영어로는 다 데이터가 옵니다. 결국은. 왜냐면 영어가 전 세계 80%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를 영어로 찾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 더 빨리 뉴스나 소식을 접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림 있죠. 그래서 내가 X를 샘플링을 해서 쭉 봤는데 이 X 나는 지금 옵저베이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X를 내가 딱 지금 매즈를 딱 했는데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값이 원래는 뭐였을까? 원래 뭐였는데 이 값으로 떨어졌을까? 내가 동전 던지는 거 못 봤어요. 동전 던지면 안 되겠구나. 뭘로 할까? 애매하네. 예. 아니, 이건 뭐 예를 들기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내가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원래 그 값이 뭐였을까? 이걸 뭘로 할까요? 사고가 났어. 차 사고가 났어. 차 사고가 난 걸 내가 지나가면서 봤단 말이야. 차 사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운전자가 운전자가 남자 여자 해도 안 되겠네. 뭐랄까? 운전자가 운전 경력이 10년 이하일까? 10년 이상일까? 난 사고 난 것만 보고 그걸 알 수 있을까? 사고 난 것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사고 난 것만 보고 운전자 경력이 10년 이상인가 10년 이하인가를 알아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고 났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사고가 났어. 사고 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사고 낸 사람은 경력이 길 거라고 생각해요? 짧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단 긴 사람도 사고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 왜 그래요? 그치? P에 기본 X가 확률이 X가 운전 경력이 낮은 사람일 때의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본 이 현상의 확률을 기존에 있던 확률로 업데이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베이지안,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이게 베이지안의 기초예요. 예. 그 모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얘가 운전 경력이 긴 놈일까, 짧은 놈일까, 긴 놈일까를 넣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났어. 그래? 그러면은 이 사고 낸 사람의 경력이 만약에 짧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고 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럼 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확률 계산해 보는 거지. 우리는 원래 이 파라메트릭 이 디스트리뷰션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뭐 안다고 가정하고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죠? 그럼 우리가 파라메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이 되겠죠. 위 그래프에서 X 샘플 6개가 있죠. 그렇죠? 6개가 있고, X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지금 보면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높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타 1이라고 우리가 세타 1에서 이 X들이 왔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직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동전이 3가지가 있는데 페어 코인이 아니야. 페어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이 나올 확률 P, 그 다음에 뒤가 나올 확률 마이너스 P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이거 베르뉴이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P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페어 하지 않은 동전들 인터넷에 보면 팔거든요. 이거 확률 계산할 때 애들 하라고.
이게 빼어 확률, 이게 앞이 나올 확률이 더 큰 동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 그래서 던지면 내가 만약 10번 던지야. 그럼 6번, 7번, 8번, 9번이 막 앞면 나오고 막 그래. 그런 동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사전 확률을 알고 있어. 그죠? 내가 이 동전 던졌을 때 어떻게 확률 나오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거 50번 던졌을 때 내가 이제 observation 2번 했어요. 그죠? 예. 두 번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동작을 던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동작 하나 던졌는데 50번 던져본 거지. 50번 던져보고 결과가 22번이 22번 앞면이 나왔다고 치자고. 앞면이 22번 나왔어.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동전 중에 그러니까 이 P의 확률이 4분의 1 확률. 그러니까 P라는 앞이 나올 확률이 P라고 합시다. 여기 돼 있죠. 이 P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서로 다른 동전들이 있는데 내가 50번 던졌는데 22번이 앞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 셋 중에 어느 놈일까? 이건 바로 직관적으로 오잖아요. 50번 중에 22번이 앞면이 나왔어요. 원래 내가 완전히 빼야 하다고 가정했을 때 몇 번 나와야 돼요? 25번 나와야 되잖아요. 22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근데 그걸 계산하려면 이 식을 쓴다고요. 이렇게 식을 쓴다고. 여기 지금 콤비네이션이 나왔는데 콤비네이션 수식 알아요, 여러분? NCR?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안 배우나? 이게 조합이잖아요, 콤비네이션. 이게 순서를 따지지 않는 다수에서 이 수식이 이거잖아요, NCR 수식. 요거예요. 이거 기억나죠?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했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이 계산기에 저거 없어요. 그렇지? 계산기 저거 없잖아. 이거 콤비네이션 하는 거 없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다? 우리 이제 AI가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이제. 이 새끼한테 시키면 돼, 그냥. 얘한테 시키면 돼요. 왜? 저거라서 안 되는구나. 뭐야? 얘한테 시키면 돼. 만약에 이런 거지. 콤비네이션 50개 중에 22개. 검색은 안 나오죠? 그럼 이제 뭐야? 유해 쳐서 유해? 나 뭘 한 거야? 유해? 뭐? 뒤에 있는 거지. 여기 있구나. 엄격. 이걸 알고 싶어. 근데 여기 봐, 없잖아. 콤비네이션 버튼이 없잖아. 그럼 어떡해. 진짜. 껐잖아. 왜 안 돼? 또 엄격이네? 크기가 안 되네? 저장. 동의. 성인 인증해야 된다고? 로그인을 해볼게. 로그인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여기서는 인컴비 저거서 안 되나? 여기 놔두면 또 저거 되는 거 아니야? 성인인증 안 했어? 성인인증 어떻게 해? 보통도 안 되나? 보통은 되지. 보통 되겠네. 자, 그럼 코파일한테 물어보는 거지. 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자, 그냥 식을 써보자. 그죠? 식을 써보자. 지금 콤비네이션, 그죠? 콤비네이션 50에서 22개 곱하기 우리가 이제 4분의 1인 거 하고 3분의 1인 거 하고 2분의 1인 거 계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 확률이 22번 나왔고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28번. 그죠? 나 설명을 해줘. 예. 설명하는데 어쨌든 계산하겠죠. 야, 미쳐버렸네. 버그네 버그. 버그 건드려 버렸다. 집에서 했을 땐 됐는데 집에서 했을 때 이 계산 됐거든요. 이게 버그야. 이게 인공지능 버그 같은 거지 이런 게. 이게 수가 엄청나요. 왜냐면 50 팩토리얼 나누기 28 팩토리얼 50 팩토리얼 나누기 28 팩토리얼이란 말이에요. 수가 어마어마하게 계산량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계산했을 때 계산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콤비네이션 50에 12. 이전 결과에 없나? 내가 이거 예제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거딘. 내가 시간 잘못 세웠나? 시거딘. 시거딘이냐? 이게 아니지. 이거 맞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4분의 1, 4분의 3, 3분의 4분의 1까 해봅시다. 맞죠? 이거 맞죠? 50에 20 이거 그죠? 곱하기 4에 2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8 이거 맞지? 예. 뭐 틀렸다. 오, 맞네. 계속해라. 식 맞네. 여긴 이렇게 틀려져. 식 자체는 잘 써졌죠, 그죠? 맞네. 아이고야. 야, 계산 바로 나오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왔죠. 얘기하고 값이 똑같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그냥 시키면 돼요, 이제. 뭐 어려운 거, 내가 이거 수업 끝나고 한 가지 더 보여줄게요. 안 그래도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계산을 하면 요 수가 나오죠, 정확한. 여기는 이제 뭐, 네 자리에서 끊었는데, 실제 값은 이거다,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가정했을 때, 4분의 1 확률이, P가 4분의 1 나올 동전으로 22번 나올 확률하고, 그죠? 뒷면 나올 확률하고 계산했던 이 값이 나왔고, 3분의 1 확률을 가진 애를 여기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이 나왔고, 그죠? 2분의 1까지 했을 때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얘가 있을 때 가장 최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ML이에요, 이게 ML. 이게 maximum likelihood예요. 왜냐면 likelihood의 모수가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분포, 이 수식을. 분포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ML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만약 동전을 던졌는데 이 동전에 앞뒤 나올 확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거를 무식하게 때려보는 겁니다. 2분의 1 해볼까? 3분의 1 해볼까? 4분의 1 해볼까? 5분의 1 해볼까? 이렇게 막 때려보는 거예요.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예요. 이 개념이 공부할 때 전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라이클리후드도 확률처럼 보이거든. 근데 확률이 아니에요, 라이클리후드는. 라이클리후드는 확률의 역수 같은 거예요. 확률의 역함수 같은 거예요, 일종의. 파라미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원하고자 하는 x가 입력값이 아니라 x는 이미 기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미 매저를 했잖아요. 내 값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 값이 어떤 파라미터에서 파생됐을까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maximum likelihood입니다. 계산을 하면 이렇고. 그래서 시간 쓰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이해되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 보시면 이 내용 다 있어요. 영상에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IID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게 통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확률은 통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IID가 뭐냐면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random 이렇게 identically and independent의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동전 던지는 거하고 그 다음 동전 던지는 거하고 두 개가 완전히 아이덴티클하죠. 완전히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에 던진 거하고 뒤에 던진 거하고 서로 연관이 있어요. 뭐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연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던진 거하고 두 번째 던진 거하고 완전히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날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내가 제 시간에 버스 탈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회사의 상사보다 내가 먼저 확률 2분의 1. 그럼 방금 제가 얘기했던 2분의 1 확률 전부 다 독립이에요? 독립이면 내가 회사에 올 확률을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날 확률 2분의 1 하고 뒤에 버스 내가 탈 확률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한 거를 그 다음 버스 탈 때 2분의 1에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날 확률 2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 제곱이 돼요. 서로 확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땐 그냥 곱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동전 던지는 게 완전 IID라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그냥 다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내가 기본 세타 확률, 이게 지금 동전에 빼어니스죠. 빼어니스 확률이 정해졌다 가정하고 x1의 확률하고 x2의 확률하고 xn의 확률이 전부 다 독립이니까 그냥 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 하면 짜증 나니까 그래서 로그 취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시열이에요. 이게 이제 이 통신이나 뭐 하여튼 뭐 우리 학교의 통신의 전자공학에서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컨벡스 모든 모델을 이제 컨벡스로 다 이제 때려놓고 이제 컨벡스로 문제를 컨벡스 모델로 넣게 되면 무조건 최소값이 존재하잖아요. 무조건 최소값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값이 0이 되는 문제만 찾으면 돼요. 뭐 오발이다 그러면 내가 최대값 찾으려면 미분을 해가 미분값이 0 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다. 이러면 최소값이고 최저값을 정의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로컬 미니마를 찾는 겁니다. 로컬 미니마, 로컬 맥시마를 찾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공지능 모델에서의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로컬 미니, 내가 모델을 학습을 시켜갖고 이제 어떤 상태로 스테이터스로 수렴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있을 거냐? 진짜 내가 지금 찾은 게 최적인가? 아니면 그냥 이 구간 안에서만 최적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냥 0값을 찾는 거예요. 네. 어쨌든 내용이 그렇게 되고 수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MAP가 여기 나오는데 MAP 딴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 아까 그 빼어니스 있죠. 그게 이제 서로 확률이 다르다고 보는 거지. 그럼 서로 다르게 그걸 곱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인데 책 내용은 지금 3까지 했어요. 그죠? 예. 3, 4. 지금 우리 몇 시부터 지금? 후딱하고 11시에 마칠까요? 아니면? 잠깐만요. 3.3 내용은요. 3.3 내용이 3.4는 제가 일단 안 할게요. 3.4는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 제가 찾아놓은 게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본다고 이해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개념만 설명드린 거 하나 드릴게요. 3.3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게 파젠창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파젠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파젠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파젠 윈도우랑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제가 중요하지 않을 거고 제가 개념만 빨리 가져갈게요. 개념을 빨리 가져가겠습니다.
자, 파전 윈도우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보자고요. 지금 그림 3.6의 A 보이시죠? 3.6A 보이시죠? A를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매저한 값들이 그러니까 이 매저한 우리 디멘전이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 축에다 다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 뭐 속도를 측정했다거나 아니면 뭐 시간을 측정했다거나 아니면 뭐 몸무게를 측정했다거나 디멘전이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지금 한에 다 지금 들어와요. 이 X축 하나에 다 들어오죠. X축이 지금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컨벤션이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그 매저한 값의 레이블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몸무게라고 칩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몸무게보다 오른쪽에 몸무게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몸무게에 따라서 지금 X 샘플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1차 원장에다가. 표현해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우리는 확률 밀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거 하려는 게 뭐냐면요. 원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뭐 연애를 할 때 봅시다. 연애를 한다고 치면 내가 이 여자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한 줄 안다면 게임 끝난 거죠. 그렇잖아. 게임 끝난 거잖아.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 아가씨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그 모델을 안다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내가 내일 만약에 성함 까먹었다. 성함 뭐죠? 성현 씨가 만약에 다음 주에 쿠팡으로 치즈를 살 거다, 우유를 살 거다. 이게 이미 알아, 쿠팡이.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 하려는 게 이거예요. 자율주행도 똑같아요. 자율주행도 운전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야 되냐, 오른쪽으로 틀어야 결정을 할 때 결정하기 위한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트는 것이 왼쪽으로 트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걸 디시전 메이킹 하고 있는 디멘전의 매저 값이 매저한 밸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패턴 인식의 모든 근본은 확률 분포를 찾는 겁니다. PDF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쭉 했어요. 샘플을 쭉 했는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 논 파라메트릭 방법이에요. 파라메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원래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이제 왕창 우리가 샘플링한 이 X들을 가지고 원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지를 한번 추정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샘플 개수를 K라고 하면, 그죠? K라고 하면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봐봐요. 여기 있는 확률들을 우리가 쓰려면, 여기 있는 이 분포들의 확률을 식으로 쓴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민값을 찾을 수 있겠죠. 민값을 어떻게 찾아요?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얘 민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분산은 어떻게 해요? 분산은 얘네들, 여기 있잖아. 이 디멘전에 트랜스포즈해서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얘가 뭐야? 얘는 지금 1by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얘를 하나 괜찮은 얘를 하나 듭시다. 예. 제가 그 수학책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책. 그 뒤에 보면은 코베리언스 구하는 쟤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안 한 그 17장인가 18장인가 14장인가 15장인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 x들이 많단 말이에요. x1, x2, x3 여기서 xn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x라고, 이걸 x면, 이게 x면 x의 코베리언스 구하려면 x의 트랜스포즈하고 x를 다시 해야지.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by n이죠. 1by n 행렬이죠. 그럼 봐봐요. 분산을 구하려면 여기 민값이 있겠죠. 이 민값 x 공식이 뭐예요? 베리언스 공식이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가정하고 이거잖아요. 연속이면 무한대가 아니지. n까지 했나? 무한대를 해야 되겠어요. 무한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분산이잖아요. 이게 베리언스잖아요. 그죠? 베리언스는 어떻게? 얘에다가 민을 빼고 제곱하고, 얘에다 민을 빼고 제곱하고, 얘에다 민을 빼고 제곱하고, 얘에다 민을 빼고 제곱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의 차이는 뭘까? 얘랑 얘는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얘랑 얘는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얘는 얘랑 얼마나 있을까? 요 변수 하나가 자기 애들하고 변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얘도 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오죠. 이거 저번에 코베렌스 할 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 관련, 그러니까 xi가 xi랑 자기 자신, 그 다음에 ii가 안 보이긴 해. 1, 그죠? 그 다음에 x2, 2, x3, 3. 그래서 그때 다이어고널 벡터 얘기하면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랑 여기는 다 이게 미러다. 똑같다. 얘가 2, 1, 3, 1 이렇게 나오고 1, 3, 1, 2, x 1, 3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죠? 그럼 서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해지잖아요. 얘가 n by 1 by n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n by 1 곱하기 1 곱하기 n이 돼야 n by n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원 공간에서의 민을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그렇게 구할 거거든요. 그냥 파라미터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야. 그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분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민을 구할 게 아니라 해당 x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x가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갖고 있는 n의 샘플이 k개잖아요. 그럼 k개인데 내가 어떤 한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h만큼의 구간을 정해. 그럼 h 구간 안에 x 샘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 샘플은 n이니까 n분의 k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확률들은 이거를 그냥 무한소로 쪼갠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h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으로 나누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x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x가 불연속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이걸 이제 d 차원으로 확대하는 거지. x가 그냥 단순히 몸무게 뭐 속도 뭐 이렇게 단일 변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매적값이 이제 만약에 아까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x, y 좌표, x랑 y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몸무게랑 분명히 우리 반 애들이 몸무게랑 뭐 성적에 관련이 있을 거야. 혹은 뭐 키랑 몸무게랑 관련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디멘전으로 디멘전 두 개로 늘려서 이렇게 메저링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 몸무게가 될 거고 여기가 뭐 키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h를 이 구간을 이제 2차원으로 넓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h가 1차원이었죠. 그죠? 1차원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어떤 뭐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각형만큼의 확률 분포가 딱딱딱딱딱딱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제 이 h 상자 기준으로 만약에 어떤 확률 분포를 만든다고 하면 h를 막 이동하면서 식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옅고 여기는 엄청 진하고 여기는 뭐 옅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이 상자의 확률 분포가 나올 거예요. 여기 0.5, 여기 0.7, 0.0, 0.1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디멘전이 늘어나게 되면은 h가 이제 2차원일 때는 2제곱, 3차원이면 3제곱, 4차원. 이거 놈 계산할 때 생각하면 감이 딱 오죠. 그죠? 2차놈 할 때 뭐 제곱 끊는 거였고, 그죠? 3차놈일 때 3제곱 끊는 거 나눴었고, 그죠? 이 식도 이해돼요? 그런 식입니다. 그냥 개념만 그렇게 가져봤습니다. 그래 방금 얘기했던 게 이게 일종의 파전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하면 확률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만들 수는 있는데 결국 어때? 아직까지는 불연속점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툭툭툭 튄단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게
우리가 샘플링을 탁 했으니까 불연속 값인 거지. 실제로 그 샘플링의 모집단, 원래 이 모수는 무한이잖아요. 무한대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했던 이 사각형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당 값들을 어떤 특정한 디멘전으로 이동시키는 거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 이걸 커널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 그 지지난 시간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2x2 행렬이 있었잖아요. 2차원 데카르트 좌표 평면에서 어떤 다른 이동된 다른 어떤 위치로 이동시킬 때 썼던 그 함수 있잖아요. 행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어로 커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좋은 예를 하나 봤는데 이거 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 커널이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커널 함수를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만약에 이런 분포가 있다고 쳐요. 2차원 분포에서 이런 분포가 하나 있고 빨간색 어디 갔지? 또 계산을 막 했더니 여기 이렇게 값이 생겼어요. 우리가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어서 이걸 나중에 나올 텐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분류 선을 그어야 된다. 우리 경계 조건 얘기했을 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선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선을 못 해요.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써야 돼요. 근데 2차 함수를 쓰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여기 x고 여기 y로 치면은 이거를 1차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도 우리가 1차원으로 바꾸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1차원으로 쪼갤 수 있도록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거지.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데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y제곱. 이런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요. 그럼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의 공식입니까? 원의 공식이잖아요. 원의 공식.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지는 보통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뭐, 이렇게 하면 여기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죠? 원의 공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z 하면 z 반지름을 가지는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이 제곱하고 제곱,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x제곱, 아니구나. 루트구나.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 커널 함수로 통과시키면은 얘가 어떻게 변할까? 여기 애들은 어디로 몰리겠어? 이거 안에 있는 까만 애들은 밑에 깔리겠지. 반지름 작으니까. 빨간 애들 어떻게 했어요? 반지름이 넓죠? 위로 쏠리겠지. 그럼 어때요? 나 이제 1차원으로 이거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커널 함수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돌아가면 이해되시죠? 커널 함수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커널 함수를 사각형을 쓴 거예요. 이 사각형을 쓴 건데 이거를 사각형으로 안 쓰고 이렇게 가우시안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설명이 잘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이거 되게 설명 잘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EM 설명하면서 이 예시를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그건 보면 이게 좀 EM의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식에 보면은 이 믹스처 모델 수식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수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뒤에 보면은 특히 여기 81쪽이나 보면 81쪽에 하나 네 번째 행의 식 여기 있는 식이 믹스처 모델 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냥 다 더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그 취한 거를 그냥 생 미분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그거 대신에 어쨌든 그 개념을 되게 설명을 잘한 영상이에요. 제가 또 올리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커널 함수를 이렇게 계단 함수로 쓰지 않고, 그죠? 이렇게 직선의 이런 불연속 함수를 쓰지 않고 가우시안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계면이 사라지겠죠.
경계면이 사라진다기보다 서로 합쳐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 경계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x를 지금 히스토그램 하듯이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얘는 확률 여기, 여기는 확률 여기, 여기는 확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 분포를 보이긴 하지만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얘랑 요거밖에 차이 안 나는데 확률을 다르게 예측을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여기랑 여기 있는 애는 확률이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애들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 거의 이쪽 확률이 붙어있는 애도 여기에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판정을 하겠죠. 이게 에러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사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에러, 경계 조건에서 에러가 확률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빵을 살 거냐, 오늘 빵을 살 거냐. 오늘 살 확률은 0.5야. 내일 살 확률은 0.2야. 그죠?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살 확률은 얼마일까? 내일 새벽에 살 확률은 얼마일까? 점점 사각형을 쪼개가면서 그 짓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각형을 쪼개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디멘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죠?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의 쓸데없는 데이터도 또 많아지는 거지.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쓰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으로 쓰면, 그럼 가우시안 써보자.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들이 있겠죠.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값이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요 값하고 여기 더해지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요렇게, 여기 또 더해지겠지. 이렇게 스무스해지겠죠. 경계 조건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계산함수가 아니라 연속함수를 쓰면 이런 문제를 미티게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한 건 아니지만 미티게이션 하는 거지. 그게 그 내용이 다고, 그다음 K 니어리스트는 K 네이버 니어리스트는 식만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사실 똑같아요. 방식은 비슷한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리를 재요. 그래서 K를 정해놓고 한번 봅시다. 밑에 그림을 보면 간단하게 알고리즘이 어떠냐면 KNN은 뭐 하는 거냐면요. X의 사각형을 하나 정해놔요. X의 사각형이란다. 내 X에서 몇 놈을 볼지를 정해요. K를 정한단 말이에요. K를 정해서 X에 근접해 있는 애들 있죠. 내가 만약에 X에서 내가 K가 3이다. 그러면 요 X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놈까지의 세 놈까지의 이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구하려는 확률 값이 평균이다. 그러면은 이 값들 3개까지 구하는 겁니다. 또 얘랑 3개까지, 얘랑 3개까지, 얘랑 3개까지. 그러면은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그러면 아까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미티게이션이 되겠죠. 왜냐면 아까 같이 사각형 같은 뭐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이라고 칩시다. 이 사각형 안에 점이 엄청 많아. 근데 똑같은 사각형 안에 여긴 점이 별로 없어. 그죠? 이러면은 웨이트가 달라져. 모멘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값에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샘플들 기준으로 내가 분산을 구하는 거 하고, 베리언스 구하는 거 하고, 여기에 있는 값 기준에 이제 다른 샘플, 요 수만큼의 샘플들의 모멘텀을 구하는 거고, 베리언스에서 계산되는 모멘텀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미티게이션 하려면 모멘텀 수를 늘리는 것도 힘들어요. 늘리면 늘릴수록 그 에러가 커질 테니까. 모멘텀. 그러니까 2차, 3차, 4차로 모멘텀으로 갈수록 그 에러는 점점 커질 거니까. 그래서 그 짓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 사각형을 정하지 말고, 사각형은 모르겠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뭐 하냐면은, 요 점 근처에 5개씩 보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 근처 5개 보자. 이렇게 하고 얘 근처 5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씨. 이해돼요? 그럼 점점 이 안에 해당 지금 사각형 안에 확률 분포들의 이 덴시티가 점점점 달라지 서로 이게 균등하게 퍼질 수 있겠죠. 간단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KNN의 간단한 개념은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내가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KNN이에요. 그래서 KNN 같은 경우는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KNN 같은 경우는 라벨이 없어도 분류를 쪼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만 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잴 때 거리 얘기 나오면 이제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놈을 구할 거냐, 2차 놈을 구할 거냐, 3차 놈을 구할 거냐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사이즈나 덴시티의 그 결정도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이제 2차원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 되면 이제 여러분 수식적으로 이 감이 와야 됩니다. 내가 몇 차 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고 내가 어떤 몇 차항을 써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더 클러스터링이 잘 되겠느냐 되는 겁니다. 시간 복잡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시간 복잡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계산을 하는 게 계산한 시간을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0개 샘플 중에서 50개 샘플의 값들을 매장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는 50 곱하기 내가 하나 샘플 매저하는 시간이 되겠죠. 50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50x가 1차 폴리놈, 1차 다항식이잖아요. 50x가 1차 다항식이죠. 그럼 아까 코베리언스 하는 거 계산한 게 해봅시다.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x1에서 xn까지 있었죠. 이 1/n의 오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n/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얘 해야 되고 얘랑 얘 해야 되고 얘랑 얘 해야 되고 쭉 하죠. 그 다음에 얘랑 또 얘 해야 되고 얘랑 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이죠. 복잡도는. 그러면은 복잡도는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계산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죠. 계산하는 거 하나를 x라고 두면. 그죠? 얘는 2차, 얘는 1차. 그럼 자 봐봐요. x가 와 늘어나요. 얘가 빨리 늘어나겠어요? 얘가 빨리 늘어나겠어요? 밑에 게 늘어나겠죠. 그럼 우린 계산 복잡도를 얘가 훨씬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계산 복잡도를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이 컴퓨터 공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잡도를 이 복잡도가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 이걸 폴리노미 1차, 이거 함사, 2차 이게 폴리노미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얼 형태로 처리되는 문제를 P 문제로 합니다. P 문제. NP 문제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NP 문제? NP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복잡도가 폴리노미얼 형태로 정의가 되는 애를 P 문제로 합니다. P 문제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정해졌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를 폴리노미얼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면 P 문제예요. P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어요. 푸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논P 문제, NP 문제가 있습니다. 논 폴리노미얼 방식이 있어요. 이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푸는 방식은 알겠는데 이 문제 푸는 방식, 이 방식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폴리노미얼 안 나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논 폴리노미얼 문제라고 합니다. NP 문제 중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냐?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예측할 수 없다. 이 문제로 또 나뉘어요. 이 문제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NP 문제. 이거 되게 재밌는 저거거든요. 되게 재밌는데 어렵긴 해요. 이게 FNP. 이것도 한번 봐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슈입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문제를 해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미리 찾아야 돼요. 해결 안 나는 거를 막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이 나는 거다. 하지만 무한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예.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쨌든 얘기가 나왔길래 뭐 얘기가 나는데 빨리 꺼내는다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 그래서 KN은 아까 그 얘기를
뭐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죠? 그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n이 무한대라는 말은 그죠? n이 무한대라는 말, 충분히 큰 n이 만약에 무한대다. 그럼 어때요? n이 무한대면 이 사각형의 크기가 무한히 작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 저기 probability PDF가 나오는 거고, 진짜 PDF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무한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매저했을 때 그 무한소의 가장 최소 단위가 있을 테니까 그죠. 됐고 이제 믹스처 모델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좀 제대로 좀 해줄게.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해.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믹스처 모델이 지금 나올 필요는 없는데 EM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EM이 뭐냐면요. EM이 딴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건 뭐 사실 설명하는 설명이 되게 많아요. 차이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매저를 막 했어요. 어떤 값을 막 매저를 했는데 분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민값 어디 있을까요? 여기 좀 많이 몰려있죠? 여기 좀 많이 몰려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민값을 하나로 보는 게 맞을까요? 민이 두 개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 그룹에서 나온 값이라기보다 두 그룹에서 나온 값이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 몰라요. 진짜로 이게 한 그룹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만약에 진짜 민값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샘플링할 때 좀 바이어스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불었다거나 뭐 아니면 뭐 번개가 쳤다거나 해서 전압값이나 달라서 여기 좀 몰린 걸 수도 있어. 우리 모르잖아. 진짜 이럴 수도 있고 원래 분포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문제가 이런 거죠. 만약에 1, 2, x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미는 뭐예요? 모르겠죠. 왜냐면 얘가 없으니까. 미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분산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분산이 아니고 민값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 샘플을 몰라. 근데 만약에 민값이 만약에 2라고 칩시다. 얘 민은 2예요. 근데 요 샘플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요 샘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어떻게? 1 플러스 2 플러스 x에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떼칩시다. 우리 민은 몰라. 민은 뭐예요? 우리 민은 알 수 없다. 그럼 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샘플 다 있잖아. 민은 어떻게 구해요? 민 구할 수 있지.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 경우에서는 민을 알고 있었고 샘플이 뭔지 몰랐어요. 이 경우에서는 민은 모르는데 샘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요. 이러면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는 구할 수 있죠. 그죠? 서로 해서. 근데 만약에 민도 모르고 이래요. x는 구할 수 있어? 못 구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그죠? 그럼 얘랑 얘만 놓고 보면 민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3분의 2잖아. 2분의 3이잖아. 민이 1.5죠. 이 상황에서 민이 1.5예요. 그죠? 그러면은 민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를 뭘지 몰라. 그러면은 얘 뭘지 모를 때는 우리가 민을 근데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이미 해봤잖아. 둘 중에 한 놈을 먼저 정해야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둘 중에 한 놈을. 그래서 민을 정해놓고 얘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얘를 하나 정해놓고 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샘플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해당 각들의 expectation을 구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 샘플의 개수가 만약에 n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확률이 기분 t라고 칩시다. 치면은 얘의 확률을 구해보는 거고 얘의 확률을 구해보는 거고 얘의 확률을 구해보는 건데 내가 원래 지금 구하고자 하는 어떤 x의 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 값들이 그냥 내가 x가 뭔지 모르지만 x가 민에 가까이 붙어있는 최대한 민에 가까이 붙어있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민값이 최대가 나오도록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 제가 이거 설명 잘 되는 영상 같은 걸 좀 찾아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요거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요거 설명 되게 잘한 그래픽 같은 거 해가지고 기억이 나네. 이거 한글 자료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되게 이건 뭐 다 저거 하는 얘기라 있을 텐데. 네, 이게 영상으로 보면 있으려나? 영상 많이 있거든요. 그림이. 제가 찾아서 이게 영상 같이 올려드릴 때 찾아 올려드릴게요.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설명 잘한 게 있는데 설명 맞죠? 다 잘하는데 한글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있고 하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희한하게 나네. 그렇지. 알고리즘이 EM 알고리즘이 그래서 expectation을 maximization 하기 위해서 expectation을 구해. 그 다음에 그걸 maximization. max 아닌가? 다른 x 값을 바꿔봐. 그래서 바꿔봐서 민 값이 얼마 나오나? 아까보다 큰가? 작아. 그러면 x를 뭐 아까보다 작으니까 더 큰 수를 땡겨. 그 다음에 민 값을 더 구해봐요. expectation 구해봐요. 그 다음에 아까보다 작아? 아까보다 커. 그럼 더 x 더 키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쭈르륵 하면서 해당 아까 몰려있던 그 클러스터들 있죠. 그 클러스터들의 민값이 맥스가 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일단 알고리즘은 그렇거든요. 알고리즘은 그런데 이게 믹스처 모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그러니까 뭐 편미분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몇 클러스인지 알 수 없으니까 편미분들 몇 개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짜증나는 문제긴 해요. 어쨌든 그걸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EM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장에 있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왠지 이해는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좀 부적절하긴 하다. 이해는 안 되게 해놨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5장이랑 4장을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 전 이해가 되는데 마르코프를 앞으로 당겨오지. 여튼 그렇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냥 뭘 준비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공부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알아요. 힘든 건 아는데 제 철학은 어떠냐면요. 학위를 따는 거는 그렇지 뭐 학교에서 학위를 줘요. 학교에 학위를 주는 건데 제가 지금 외국인 친구도 지금 제가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위를 학교에서 주는 일단 수업 녹화는 일단 끊어놓고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